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가 금방 가죠? 네.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수업을 들어보셨는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디 한 번 듣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넘어가자. 그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또 반복할 거예요. 또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제 진도를 나가 보는데 저희 교재 285페이지죠? 285페이지, 285페이지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의 맨 하단에 가보시면 가산금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지난주에 한 내용을 잠깐 좀 복습을 해보면 우리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조세가 뭐 하는 거냐. 그렇죠? 잠깐 좀 복습을 해볼게요. 조세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걷는 주체가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국가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그러면 국가가 얻으면 무슨 세가 되는 거예요? 국세가 되는 거고 지자체가 되면은 지방세가 된다. 그러면 요 국세나 지방세는 누구로부터 걷어들이는 거예요? 국민. 그죠? 국민을 뭐라고 그래요? 납세자. 복습을 열심히 해서 답변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잘하는 거예요? 원래 실력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납세자로부터 걷어들이는 것이 세금이다. 그러면 세금을 납부할 때 원칙은 무슨 납부다? 현금 납부다. 그렇죠? 민법용어로는 금전 납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현금 돈을 납부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물납을 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우리가 이 조세는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세 분류에 대해서 조금 했었죠.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주체가 되면 국세를 하고 지자체가 되면 지방세. 그 다음에가 사람을 중심으로 부과하면 뭐라고 했었죠? 사람? 인세. 그다음에 물건을 중심으로 하면은 물세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가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 담세자가 뭐였죠? 세금을 부담하는 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부담하고 직접 납부하면 직접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직접의 반대말이 뭐였죠? 간접세. 그렇죠? 납부하는 사람 따로 있고 부담하는 사람 따로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세 같은 거 얘기했었잖아요. 술 먹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납부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금만 부담하고 납부는 사업주가 대신 대납을 한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이 가면 실이 가는 게 있었죠. 바늘이 가면 실이 가는 거. 바늘이 뭐였죠? 독립세. 그러면 독립세가 결정이 되면 따라 움직이는 게 뭐였어요? 실, 부가세다. 그래서 독립세, 부가세. 이제 이런 것도 했었죠. 그렇죠? 자, 이런 조세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이런저런 용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 뭐라고 그래요? 납세무자. 납세무자가 정해져야 돼요. 납세무자.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과세 대상.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 벌었니? 이것을 과세 표준.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것은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 기본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준 금액이 결정이 되면 이걸 다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정 율만큼만, 우리가 일정 율만큼만 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율이다. 이런 걸 또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표자 세율을 곱하면 이제 뭐가 나와? 세금이 나오는 문제예요.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럼 이 세금을 아무 때나 내면 안 되고 언제까지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 뭐뭐 해 주세요 이런 개념을 우리는 기한이다라고 하죠. 기한. 언제까지 뭐뭐 해 주세요. 그렇죠? 신고해 주세요. 납부해 주세요. 이런 걸 우리가 기한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요 기한이 결정되면 되는데 이 기한 내에 우리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더 내야겠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기한 내에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 가산세.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어요. 가산세.
그러면 이제 가산세는 이제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냈냐? 두 가지였거든요. 뭐 내가 신고를 하지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아니면은 납부를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요 기한 내에 세금을 내야 될 게 90만 원이야. 90만 원이고 뭐 이때 가산세가 10만 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90만 원에다 10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럼 여기 이제 100만 원이 붙어 가지고 요 100만 원이 붙어 가지고 100만 원만큼 고지서가 발부가 되겠죠. 고지서가 발부가 될거예요. 고지서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고지서를 딱 열어보면 뭐가 나와 있겠어요? 납기가 있겠죠. 납기. 맞아요? 자, 고지서를 딱 열어보면은 납기가 있어요. 납기가. 그러면 언제까지 내주세요? 그러면 오늘이 2016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15일 날. 야,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살 더 먹은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렇죠? 네. 요즘 나이 먹은 것도 이제 감이 없어, 이제. 감이 없어요, 이제. 이게 이제 일정 기준을 넘어가니까,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30대 넘어가면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30에서 40 넘어가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간은 뭐 나이를 먹어도 뭐, 그렇죠? 네. 근데 뭐 우리는 뭐 다 30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별로. 아, 원래 30이에요? 네. 그렇죠?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 벌써 16년, 내년도 하나 또 먹는 거야. 그냥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렇죠? 멈췄으면 좋겠어. 내 피부도 멈췄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죠? 자, 그러면 11월 15일 날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날 15일 날 납부하면 100만 원 내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다 끝나는데 또 안 내는 거지. 또 밀리는 거야.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체하는 거야. 연체. 그럼 연체하게 되면 뭐가 붙어요? 연체 이자가 붙어. 연체 이자가 붙는다. 연체 이자. 그럼 그 연체 이자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바로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가산금. 그러면 이 가산금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나 신용카드 명세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연체하면 가산금이 3%, 뭐 중가상금 1% 똑같아요. 이거는 세금에만 이 가산금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리비에도 가산금 제도 있어요. 그 관리비 명세서 보시면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관리비 내역서 쭉 여러분들 보시죠. 근데 그 내역서를 보면은 아시겠어요? 거기 막 관리비 쭉 있잖아. 뭐 그래서 뭐 급탕비 무슨 비 해가지고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주택관리사무소에서 보내는 거 있는데 그거 다 분석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하나요? 못하잖아. 그렇죠? 그거를 알려면 우리가 주택관리사 공부를 또 해야 돼. 주택관리사 회계를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차라리 공부하겠어요? 그냥 내겠어요? 그렇지. 그냥 내는 게 낫지. 맞겠지 뭐. 그거 틀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야, 그걸 또 계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은 없다. 응? 인생 피곤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가산금 이자를 이제 물어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미루다가 2017년도 3월 2일 날 납부를 한 거예요. 3월 2일 날 납부를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날 냈어요. 이날 15일 날. 그럼 15일 날 냈다면 갑은 얼마 내면 되는 거예요? 갑은 100만 원 내면 되지. 1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이때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100만 원만 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 100만 원만 낸다고 그러면 빨리 낼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차라리 한 뭐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내버리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자를 더 붙이는 거예요. 말 됩니까? 그러니까 요 가산금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는 연체를 막기 위해서, 장기 연체를 막기 위해서 가산금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금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가산금이라는 개념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산세도 물론 중요하죠.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세를 안 내고 가산금을 안 내는 것도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손님이 그러는 거지. 양도세를 납대가 안 냈다. 그럼 여러분한테 가져온 거지. 사장님, 나 양도세 돈이 없어서 안 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인생 뭐 있겠습니까? 그냥 버티세요, 그냥.
네. 그렇게 상담을 안 되지. 버티면 어떻게 돼? 계속 이자가 붙는 거야. 계속 이자가 붙는 거야. 근데 이 이자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러면 이때 가상금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가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가상금 제도가 있는데, 일반 가상금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단 하루라도 밀리면 내는 이자가 일반 가상금이야. 일반 가상금 뭐라고요? 단 하루만 밀려도 이자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5일 날 내면 되는데 16일 날 냈어. 그래도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관리비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납기내 얼마, 납기후 얼마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얘는 이자율이 3%야. 이자율이 3%. 이자율 3%면 엄청 센 거지. 그렇죠. 요즘 금리가 1%대인데 국세청 너무 심한 거야. 좀 내려줘야지. 그렇죠? 3%에 3%. 그러면은 이자가 3%니까 100만 원이 우리가 요 고지 금액이니까 100만 원에 몇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3%가 되는 거지. 그럼 100만 원이 3%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3만 원이 되는 거죠. 3만 원. 그렇죠? 100만 원 3%면 3만 원이다. 그럼 3만 원의 이자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3만 원의 이자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중가상금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1개월이 지나면 몇 개월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나면 중가상금 이자가 붙는 거예요. 1개월이 지나면 중가상금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체납된 세금에 곱하기 1.2%가 붙어요, 이자가. 요거에 한 반 정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개월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1개월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네. 2016년 11월 15일인데 2017년 3월 2일 날 냈으니까 1개월 지났죠? 그럼 몇 개월 지났을까? 네? 몇 개월 지났을까? 4개월? 자, 이거는 세봐야 돼. 여기다는 곱하기 경과 월수를 곱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과 월수. 경과된 월수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2016년 11월 15일이니까 12월 15일 지났죠? 그 다음에 2017년 1월 15일 지났죠? 그 다음에 2월 15일 지났죠? 3월 15일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자, 3월 달에서 11월 달 이렇게 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세봐야 돼. 11월 15일이니까 12월 15일 지났죠? 1월 15일 지났죠? 2월 15일 지난 거야. 3월 15일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난 거야? 3개월만 지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3개월을 써줘야 되는 거야. 3개월을.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가상금 계산 문제가 나오면 손으로 세봐야 돼. 그렇죠? 손으로 세고 있는데 감독관이 와서 뭐 하냐고 까먹은 거야 또. 짜증나게 그냥. 그렇죠? 뭐 하긴 지금 가상금 되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손으로 세야 돼요. 자, 그럼 3개월 지난 거야. 그럼 3개월 동안 이자가 붙는 거니까 3개월에 1.2%면 얼마 이자가 붙는 거야? 326. 3.6% 이자가 붙는 거네. 그렇죠? 3.6%. 그러면 여기서 요 금액은 100만 원이 와야 될까요? 103만 원이 와야 될까요? 이 얘기야. 100만 원이 와야 103만 원. 103만 원이 오면은 사채가 되는 거야. 왜?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에 또 이자면 뭐예요? 복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채지. 우리가 사채가 왜 무서운 거예요? 500만 원 빌렸어. 500만 원. 500만 원 빌렸는데 내가 못 갚았어. 이자가 30%. 그럼 500만 원에 30% 얼마죠? 150만 원이야, 이자가. 또 못 갚았어. 그럼 650이잖아요. 그럼 650에 또 30%야. 그러면은 6, 38, 한 200만 원 돈 되는 이자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채놀이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돈 벌기 쉬운 게 어디 있어? 500만 원 빌려주고 나서 돈 1000만 원 받아내는 거야. 안 주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지, 이렇게. 안 주면 그림을 이제 더 그리지,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네. 어느 부위가 강하세요? 부위를 찍으세요. 아우, 저는 지방간이 많아서. 그렇죠? 전 위가 안 좋아서. 그렇죠? 자,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계약은 유효야, 무효야? 이 계약은 유효야, 무효야? 무효죠. 내 장기를 매매하는 것을 내가 한다? 우리 몸을 이런 식으로 파는 걸 합법화 시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럼 토끼가 안 되는 거야, 진짜. 토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거는 무효야, 무효지. 그렇죠? 사람의 신체, 아무리 내 거라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팔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을 잘 알아두시면 이런 거에 당할 필요 없어요. 이거 불법이다, 이거. 그렇죠? 불법 추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서 사채업자랑 대응하는 거랑 모르면서 대응하는
틀리는 거지. 그렇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103만 원이 되면 안 되고 100만 원이 돼야 돼요. 100만 원이. 그럼 100만 원에 3.6%면 얼마야? 100만 원에 3.6%면 36,000원. 그럼 36,000원의 이자를 또 추가로 더 내야 된다. 그죠? 36,000원에. 그럼 토탈 이 사람이 이자 내야 될 게 얼마야? 66,000원이죠? 그러면 입금, 요 제일은행에다 입금은 얼마 시켜주면 돼? 106만 6천 원. 맞아요? 106만 6천 원 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가상금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면 요 중과상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붙어요. 60개월까지. 60개월까지 적용을 합니다. 그럼 60개월이면 5년간 붙는 거야, 이자가. 그렇죠? 사장님, 그냥 뭐 어차피 돈도 없는데 그냥 버티세요. 네, 버티면 계속 60개월까지 붙는 거야. 그럼 60개월까지 붙으면은 60개월에 1.2%는 얼마야? 72% 이자가. 이자 72%예요. 그러니까 사채야, 국세청도. 그렇죠? 만약에 그래도 안 낸다. 그래도 안 내면 이제 뭐가 될까? 압류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이제 공매 처분 시키는 거야. 그렇죠? 그럼 공매가 되면 어떻게 돼? 내 아파트 가격을 감정가대로 못 팔죠. 싸게 팔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 그걸 낙찰 받겠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그게 공경매예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잖아. 응? 나는 싸게 낙찰 받고 저 사람은 물건 넘기는 거고. 그렇죠? 난 싸게 낙찰 받아서 빚을 많이 내가지고 낙찰 또 받은 거지. 근데 또 나중에 안 팔려. 나도 경매당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불행은 남의 행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는 뭐다? 남의 불행을 내가 행복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매하면 가슴이 좀 아파. 그렇잖아요. 이게. 자, 이게 가상금이라는 제도다. 자, 그래서 가상금은 이렇게 두 가지다. 일반 가상금, 중가상금. 그러면 일반 가상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가상금이 무서운 제도, 이게 무서운 제도예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금액 제한이 있어. 금액 제한을 둡니다.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둬요. 아무 때나 이자를 붙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얘는 금액 제한을 두는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이 돼야 돼. 그랬을 때만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이나 30만 원이 안 되면 이 중가상금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상금 문제가 사례화돼서 나온 적은 없지만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금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가산세와 가상금 좀 헷갈려. 가산세는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야. 그렇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근데 가상금 뭐라고요? 연체이자. 체납된 세금의 연체이자. 그러면 가산세가 먼저 붙는 거예요? 가산금이 먼저 붙는 거예요? 가산세가 먼저 붙고 나중에 가산금이 붙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게 일단 기본적인 차이다. 자, 그러면 우리 286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1번에 뭐가 나와요? 가상금이 나오죠. 이게 일반 가상금이에요. 일반 가상금. 일반 가상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1번에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했을 때는 체납된 국세의 몇 분의 몇?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상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자율이 몇 프로? 3%죠. 이자율이 3%죠. 다만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는 적용하지 않는. 국가가 세금 빌리는 거야. 청와대가 세금 빌려요. 그럼 청와대 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가나 지자체는 안 낸다. 그다음에 중가상금. 중가상금은 이자에 또 이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밑줄 한번 쳐봅니다. 매 몇 월이 지날 때마다 1월이 지나야 돼. 달수가 지나야 돼요. 달수가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몇 분의 몇? 1000분의 12. 1000분의 10이 닿습니다. 1.2%. 1.2%에 상당하는 중가상금을 가상금에 가산한다. 대신 얘는 우리가 무한정 붙이면 안 됩니다. 대신 얘는 무서운 게 몇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 60개월이면 뭐야? 5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5년. 그렇죠? 5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라는 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알고 있어야 될 단어예요. 원천징수. 네, 그러니까 원천징수라는 것은 소득의 원천이 발생이 되면 바로 세금을 떼는 거. 이게 원천징수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요. 그러면 따가지고 내가 개업 한 데 가서 취업을 해. 그러면 나는 개업 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소속 공인 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소공 중개사가 되는 거죠. 소속 공인 중개사. 그러면 이제 개업하면은 개업 중개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개업 중개사를 저기 이제 그 지방에 가보면 경상도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소장님이라고 하더라고. 소장님. 다 기업 중개사를 소장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소장. 현장 소장. 그래서 그런지 몰라. 다들 소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난 맨 처음에 소장이라고 해서 가서 강의하는데 소장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이 소장 박 소장 이렇게 하길래 보통 서울에서는 이사장님 박 사장님 이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소장님 그러는 거야. 용어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소장이나 직원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개업 중개사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명함도 소장 이렇게 파요. 근데 소장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왠지 더 어울릴 수도 있어. 소장이 좋아요? 대표가 좋아요? 그렇지. 대표가 좋지. 그렇죠? 소장은 왠지 대표 밑에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개공이 됐어요. 개공. 네. 개업중개사. 그럼 개공이니까 여러분 이제 대표가 되는 거예요. 회사 대표. 그럼 여기는 소공이야.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면 소공이 이제 개공에 취업을 한 거죠. 그러면은 월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소공이 주는 거예요? 개공이 주는 거예요? 개공이 주는 거지. 소공이 월급을 주는 건 관계돼 버리면 안 되겠죠. 개공이 줘야겠죠. 그럼 개공이 급여를 줍니다. 그럼 급여를 주면 여기서 뭘 뗄까요? 세금을 뗍니다. 그렇죠? 세금 떼죠. 세금을 떼지. 세금 떼고 요즘 또 뭐도 떼죠? 4대 보험. 4대 보험도 떼지. 4대 보험. 4대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4대 보험이.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이런 지식근로자들,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 처리하기 좀 애매해, 사실은. 어떤 건설 근로자다. 그럼 어디가 뭐 부러졌다, 다쳤다 이게 되는데 이 사무직 근로자는 산재가 좀 애매하다고 이게. 근데 이제 산재 판정 받은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분이 이제 그 영업사원이었던 거야. 술상무라고 들어봤어요? 술상무? 술상무 뭐 하는 거예요? 술을 대신 마셔주는 거. 그렇죠? 별명이 리필간이야. 리필간. 응? 그렇죠? 리필간이야. 술을 대신 마셔주는 거야. 근데 이분이 대신 맞아줬는데 간 경화가 왔네. 그래서 간암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건 산재다 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무슨 소리냐. 술 좋아서 먹은 거지 무슨 이게 회사에 엄마가 뭔 상관이냐. 근데 이걸 인정해줬어. 산재를. 그렇죠? 그러니까 산재를 인정받으려면은 내가 평상시 나는 회사를 위해서 술을 먹는다. 그걸 자꾸 강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증언해 줄 거 아니야. 나는 회사를 위해서 술을 먹는 거야.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정신적 사무직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인 장애 왔다. 그러면은 계속 옆에 동료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난 미쳤다. 나는 미친 거야. 알았지? 나는 미친 거야. 나 우울해. 그렇죠? 그래야지 나중에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해준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산재 판정 받기가 사실 힘들어요, 사실은. 응? 그러면 옛날에는 세금만 뗐단 말이에요. 근데 4대 보험 제도가 지금 생겨서 이것 떼고 나면은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토탈 급여는 많은데 세금 떼고 4대 보험 떼니까 실수령액은 얼마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한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세금은 누가 떼는 거예요? 요 개공중개사가 떼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가. 근데 원래 세금은 두 군데서 걷도록 돼 있어요. 국가도 세금을 걷고 지자체도 세금을 걷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대표는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세무서를 대신해서 세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당연한 거지. 그러면 이 평택 시내의 모든 사업장의 월급날 평택 세무서 직원들이 다 파견 나와야 돼. 그 직원 몇 명 된다고 이 직원들이 와가지고 다 세금 여러분들 요 사업장에 와서 월급 줄 때 세금 급여 주면 받아 어디서 세금을 뗍니까? 불가능한 얘기야. 그래서 이 업무를 누구한테 맡긴 거냐면 이 대표한테 맡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떼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원천징수.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원천징수한다. 그러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이 대표가 보관하고 있어야 돼. 보관하고 있다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제가 중소기업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보관하다가 회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자기 돈이 아니야. 이거 세무서 줄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욕심 나잖아. 꽁돈 같잖아요. 회식해버리면 안 되지. 어? 자, 그럼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다가, 평택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요게 바로 우리가 뭐냐. 요게 바로 원천징수라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 급여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하라고 하면 이 계공 중에서 뭐라 하냐. 그럼 내가 너네들 평택세무서를 대신해서 평택세무서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주면 나한테 무슨 뭐 혜택이 있느냐? 그러니까 평택세무서 뭐라 하냐?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공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계약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럼 나 안 해. 그럴 줄 알고 이거는 의무로 만들었어.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래서 당신은 원천징수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야.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자. 그럼 의무자니까 만약에 이 원천징수 업무를 계공중개사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산세를 또 내야 돼요. 안 하면 또 가산세를 또 물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개법인이나 이런 데들은 그래도 이제 뭐 이런 회계를 보는 친구가 있으니까 좋지만 보통 나홀로 중개하면은 사실 이런 것도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를 내가 하기가 것이기 하니까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세무사무실에 맡기는 거지. 김사무장한테 맡기면 김사무장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대리해서. 그렇죠? 네. 자, 원천징수 아시겠죠? 원천징수.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메모하시면 되겠죠. 급여를 지급하는 자야.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예요. 사업주가 국세를 징수한다. 다만 가산세는 제외. 가산세를 걷진 않아. 가산세는 국가나 지자체만이 걷고 여기는 본세만 이제 걷는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 뭔지는 다 아시겠죠. 세무공무원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전자신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보수를 받아요. 그럼 중개보수를 받게 되면은 이 중개보수가 바로 여러분들의 사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사업소득. 그러면 사업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돼. 그럼 사업소득세 신고를 해주는데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신고하죠. 그럼 인터넷으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는 홈택스. 무슨 택스? 홈택스. 홈택스가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국세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돼요. 홈택스. 국세는 홈택스. 그럼 지방세도 있냐? 예. 지방세는 위택스라는 게 있어요. 위택스. 요거는 이제 참고 안 하세요. 네. 그럼 이제 홈택스에다가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다 있으시죠? 은행 공인인증서가 있으면은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자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나홀로 신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홀로 신고. 그래서 나홀로 신고를 한 거야. 그랬더니 가산세가 나와버려. 나홀로 신고했는데 가산세가 나온 거야. 왜? 잘못 계산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세무사무실 왜 맡기는 거예요? 사실 돈이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맨날 그 회계 자료 입력하고 세금 신고하는 거 밥 먹고 하는 거야. 우리는 중개사 따면 밥 먹고 하는 건 뭐야? 계약서 쓰는 거야. 그럼 밥 먹고 매일 하는 사람이 잘해요?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잘해? 매일 하는 사람이 잘하지. 그러니까 나홀로 신고하는 것도 좋은데 나홀로 신고에다가 가산세를 내버리면 그 내가 소위 말해 세무사무실에 맡긴 비용보다 더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자신고라고 해요.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자신고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홈택스 신고 같은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이 그 밑에 보면 혈종, 임원. 우리 많이 쓰는데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별로 좋은 게 없어요. 특수관계랑 뭔가 거래를 하면은 의심을 많이 해요. 국세청은. 그래서 이거는 뭐 정상,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남편이 부인한테 아파트를 매매했어. 남편이 부인한테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그러면 남편과 부인은 특수관계예요? 아니에요? 왼수관계예요? 특수관계잖아. 그러니까 매매를 믿어주겠어?
어떻게 부부지간에 말이야 매매 계약서를 쓰냐 이거지. 어? 아버지와 아들 간에 토지 매매 계약서를 써. 그럼 그 매매로 믿어주겠어요? 이게 어떻게 매매냐 증여지.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관계로 연결되면 항상 의심을 해요. 이제 그 자세한 건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수관계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챕터 2장 지방세 총론 제1절에 보시면 지방세 개념과 분류. 그러면 우리 이제 그동안 이제 국세에 대해서 공부한 거고 지금 여기 이제 지방세 나온 겁니다. 지방세. 자, 그러면 지방세도 어떻게 나눠지냐? 지방세도 뭐 국세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금 차이가 뭐냐면 그냥 국세는 그냥 국세예요. 그런데 요 지방세는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금 걷는 주체가. 우리 지금 교환에 있는 것처럼. 즉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가 기초단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은 광역단체장 선거가 있고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광역단체는 어디를 말하냐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그럼 우리가 요 지자체 선거할 때 경기도지사 그러면 광역단체장 선거야. 근데 거기 밑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죠. 구. 그렇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렇죠? 그 다음에가 뭐 부산광역시, 뭐 만안구, 뭐 인천광역시, 만안구 뭐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 시하고 군이 있죠. 시하고 군이 있지. 그러면은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평택군인가? 평택시죠. 죄송합니다. 평택시. 네. 자, 제가 무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강원도 정선군. 그렇죠. 정선군이에요. 그 강원도 정선군이 누가 고향이냐면 우리 여러분들 요즘 뭐 잘 못 보는 영화 아저씨 나온 주인공이 누구였죠? 원빈이야. 원빈 바로 나오네. 원빈 씨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강원도 정선군 원빈이야. 야, 그러니까 원빈이 그 뭐죠? 완전 정선군 시골 사람이라고. 그 지금 너 아버지가 그 정선군에 있다잖아. 그래서 원빈 때문에 정선군 땅값이 좀 올라간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원빈 오빠가 사는 땅은 내가 사야 되는 거야. 응? 그렇죠? 원빈이 누구랑 결혼했죠? 이나영. 그렇죠? 우리 지금 이런 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민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이런 건 기억이 안 나. 원빈은 이나영과 결혼했다. 이건 뭐 바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한번 그 사진 결혼 예비 사진 나온 게 있었잖아요. 밀밭에서 딱 결혼을 하잖아. 밀밭에서 결혼하는데도 그림이야. 근데 우리가 하면은 와 불쌍하다. 그렇죠? 네? 오죽하면 저 밀밭에서 결혼하나. 근데 원빈이 하니까 그림이야 그냥. 이나영하고 완전 그림이야. 화보 찍는 것 같아. 그렇죠? 누가 찍느냐에 따라 들려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밀밭에서 하면은 이제 불쌍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지방세는 특광도인 광역단체에서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 그러면 이걸 왜 분리시켰냐면 지자체는 좀 어려워요. 살림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세금을 국세처럼 일원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특광도에서 관리하는 세금 제도,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세금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세가 많이 들어올까요? 재산세가 많이 들어올까요? 취득세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취득세가 더 세율이 훨씬 더 높거든. 왜 그럴까? 당연히 경기도가 예산이 많겠어요? 평택시가 예산이 많겠어요? 경기도가 많지.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냐 평택시장이냐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 예산이 얼마인데 경기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평택시, 수원시, 의정부시도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엄청 넓은 걸 쫙 다 둘러싼 게. 그러니까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는 거의 뭐 준 대통령이지 뭐.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주물르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수가 이쪽이 좀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원화 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특광도에서 관리하는 세금이 있고 재산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담배 소비세가 있어요. 담배 소비세. 담배 소비세. 담배 소비세. 그럼 이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시군세야, 시군세. 왜 이걸 이렇게 했냐면 담배 소비세는 왜 시군세를 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평택시에서 담배 태시는 분도 계실 텐데 평택시에서 담배를 사잖아요. 그럼 이거는 평택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으로. 그런데 만약에 서울 가서 담배를 사잖아. 그러면 서울 쪽으로 들어가나, 서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택에 살면 또는 안성에 사시면은 평택이나 안성을 사랑한다면 어디서 담배를 사야 돼? 그렇지. 평택이나 안성에서 사야 되는 거야. 그게 시를 위한 길인 거예요. 서울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방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군은 하도 세수가 모자라니까 편지를 막 다 썼다는 거잖아. 공무원들이 다 써가지고 이왕이면 어차피 망가지는 폐 우리 군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다발로 좀 이렇게 주문해달라. 그럼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망가지는 폐 고향을 위해서 망가져라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 가운데 보시면 박스에 지방자치단체 구조 이렇게 보시면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광역단체는 도,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군이 있죠. 시군. 그 다음에 특광,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죠. 그래서 특광도에서 운영하는 세금이 있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개념적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규정 형식에 보면 지방세 기본법이 있고 오른쪽에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용어 설명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에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 기본법이고 지방세법은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법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내용을 정리한 게 지방세 기본법이고 그걸 바탕으로 강론적인 거, 취득세가 어떻고 재산세가 어떻고 이런 거를 규정해 놓은 것이 지방세법이에요. 그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뭐냐면 지방세에 대한 감면 규제를 한꺼번에 몰아넣은 법규사항을 정리한 것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입니다. 자, 지금은 가볍게만 읽고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의 분류. 자, 우리 지방세는 크게 도에서 관장하는 세금이 있고 시군에서 관장하는 세금이 있고 특광에서 관장하는 세금이 있고 구에서 관장하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도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한 번씩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원화 시켜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세원 관리를 각각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용어죠. 구분란에 보면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죠? 자, 보통세라는 건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냐면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사용에 제한이 있다 없다? 사용에 제한이 없다. 자, 메모해 둡니다. 보통세가 뭐라고요? 세금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세금. 세금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세금.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보통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거두면 그 취득세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쓸 수 있다. 그렇죠? 공원을 만들 때 쓸 수도 있고 도로를 만들 때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세는 어디다만 쓸 수 있다. 오로지 그 목적에다만 쓸 수 있는 거. 다른 목적에는 쓸 수 없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목적세. 그렇죠? 네. 그럼 목적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름만 봐도 목적이 보이는 거야. 이름만 봐도 목적이 보이는 거.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목적이 뭘까요?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지역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얻으면 그 지역을 위해서만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성시다. 안성에 유명한 자원이 뭐가 있을까? 안성하면 네? 포도, 안성배, 나주배가 유명해요? 안성배가 유명해요? 안성배가 유명하죠? 네. 갑자기 말끝이 흐려집니다. 그렇죠? 네. 배틀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 같죠? 자, 그럼 안성에 지하자원이 있나요? 그럼 별 볼 일 없네. 네. 그럼 평택은 뭐가 있어요? 평택은 전이 쌀, 평택 쌀. 네. 그럼 지하에서 뭐 물을 안 줬나 물?
물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기도 포천이야. 경기도 포천은 우리가 물이 좋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천하면 유명한 게 뭐죠? 막걸리야, 막걸리. 그렇죠? 갈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포천에서 만약에 요 물을 퍼 올려요. 퍼 올리면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생수를 채취해가지고 판단 말이야. 그럼 포천에 있는 물을 활용했기 때문에 포천군한테 내가 돈 받은 거잖아. 그럼 이걸 포천으로 다 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역자원재료세입니다. 그럼 안성에서도 생수가 나오나요? 안성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나온다고 하면 안성시한테도 이걸 낼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지역자원재료세. 그 지역의 자원 때문에 내가 어떤 혜택을 입으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성이나 평택에서 온천이 나왔다. 온천 넣으면 대박이거든, 이게. 온천법이 있어요, 또 온천법이. 온천법이 있어서 일정 온도가 돼야지 온천허가가 나요. 그러면 신받다 되는 거야, 이제. 응? 그래서 뭐 20 몇 도인가 있어요. 고기 좀 맞춰야 돼. 근데 딱 온도를 재보니까 19.19도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허가 안 나는 거야. 그럼 방법은 뭐냐? 끓여서 그 온도를 맞추면 되는 거야. 그렇죠? 허가를 내면 된다. 방법은 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뭐였었죠? 그 지방을 위해서만 쓰겠다. 그렇죠? 이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기본법 목적, 뭐 좋은 목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용어의 정의 별 표시 하나. 자, 우리가 요 기초 이론 강의일 때는 용어를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번부터 이게 34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어 공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용어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려면 막 한 3번, 4번밖에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외운다기보다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자. 아셨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용어는 다시 확인만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두 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특광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어서 이원화돼서 세금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짱은 뭐 도지사, 구청장 이런 사람 말하겠죠. 넘어가고 지방세 넘어가고 관계법 넘어가고 과세표준 우리 배웠었죠. 과표 그 다음에가 6번에 표준세율. 자, 5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다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복습했다시피 과세표준의 뜻이 뭐예요?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 그렇죠?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냐면 세액 계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거든, 요게.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얘가 금액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수량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은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종가세라고 배웠죠. 종가세가 뭐예요? 가액을 쫓아서, 가액을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35% 이런 식으로 계산을 대부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급여를 받는다면은 연말정산을 했더니 뭐 3천만 원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수량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수량으로 계산하는 걸 뭐라고 했죠? 종량세. 그렇죠? 쓰레기 종량 봉투처럼 우리 세금도 종량으로 할 수도 있다. 방금 말씀드린 지역자원재료세가 그런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우리가 생수를 퍼 올릴 때 이걸 물의 양으로 따지지, 물의 양으로 따지지, 이걸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 양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종량세. 이런 특이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종가세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표준세율.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표준세율은 뭐냐면 기본세율. 기본이 되는 세율. 지방세를 정할 때 쓰는 기본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했었죠. 자,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신고서. 당연히 이제 세금 신고할 때는 신고서를 내야죠. 그 다음에 수정신고서. 수정신고서는 뭘까요? 수정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요? 내가 과표 계산을 잘못했을 때. 그렇죠? 이걸 수정신고서로 합니다. 넘어갑니다. 법정신고기한. 자,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해 주세요. 언제까지 납부해 주세요.
이런 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는 거예요? 가산세를 내는 거예요? 가산세.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무 공모는 무서워. 자, 됐고. 그다음에 11번에 납세무자, 12번에 납세자, 13번에 제2차 납세무자. 다 지난 시간에 배운 용어인데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가시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런 용어도 있었지요. 어떤 용어가 있었냐면 납세자라는 용어가 있었고요. 납세자. 이 납세자 안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본래의 납세 의무자 대신에 보충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뭐라 한다?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못 내면 이 사람이 보충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보충적 관계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100% 책임져. 얘 대신 100% 책임지면 2차 납세 의무자에서 연대 납세 의무자였어요. 연대. 그렇죠? 계속 반복하는 거야. 연대. 그 다음에 2차라는 거는 뭐였냐면 얘가 좀 냈어. 세금을 좀 냈는데 모자라. 그렇죠? 부족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2차 납세 의무자. 그렇죠? 부족분 책임지는 사람을 2차. 그럼 여기가 몇 차? 1차. 1차가 좀 냈는데 한 40%는 낸 거야. 그럼 나머지 60%는 당신 내시오. 이걸 2차. 그럼 2차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연대. 연대는 100%다 집어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연대보증, 세금이 연대보증이야. 세금도 연대보증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2차는 1차가 못 낸 거 2차. 그러면 납세자에는 뭐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납세 의무자는 뭐가 있죠? 연대, 2차, 보증이.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보충적인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납세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납세자 안에 이제 납세 의무자가 있고 요 납세 의무자가 납부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2차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자고 했죠. 자,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용어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